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이제 영국의 성토가 이어지게 돼요. 이 중동이요. 원래 여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가 맞서 싸웠던 나라 세 나라. 도고이. 정답. 주입식이나 나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한다는 게 약간 박해감을 느꼈어. 이 정도는 뭐 주입식에서 기본이죠. 도고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고이. 그래서 이탈리아가 살짝 빠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줄을 잘못 탔네. 독일 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망을 한 거죠. 근데 패망하기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야, 이번 우리 1차 세계대전 이기면 프랑스가 대략 요쯤 가지고 니네 영국이 대략 이쯤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영국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차지했으면 식민지 구획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책임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니 구획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언어를 먼저 봐야겠죠. 언어 문화권, 문화, 생활 양식, 인종, 민족, 역사, 가장 중요한 종교 이런 것들을 보고 친화적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대고 구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가 탄생을 했으니 이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이 유럽이 딱 떠나갔네? 이러니까 각자 종교도 다르고 계파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원칙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나라에서 뭐가 벌어질까?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그 미국이 어떻게 그런 강대국이 됐는지 마지막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 초강대국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았어요. 그 미국 화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너무 편한 나라가 아닌가. 일단 위치를 보면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야 되잖아요. 위에 캐나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얼음의 순상지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자연 조건으로. 그 남쪽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들이 여기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태평양이고 이쪽은 대서양이니 이 책의 워딩에 따르면 침략할 수도 없고 정복당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더 튼튼한 트럼프의 장벽이 사막을 능가하는 만리장성. 저는 그 장벽의 앞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튼튼하고 높게 멕시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여기는 영국에서 북유럽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주민들은요, 여기 보면 에팔레치아 산맥 있잖아요. 이 에팔레치아 동쪽에 이렇게 길게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주 정착민들이 열심히 막 개척을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지고. 그래갖고 여기는 이주민들이 영국의 편을 들어줘서 프랑스와 싸웠어. 영국이 이겼어. 그럼 영국 정부에서 이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요. 상을 줘야 되죠? 근데 세금을 내립니다. 야, 세금 좀 내라. 예. 아니, 제가 도와드려서 프랑스 대쫓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거 상을 주셔야지. 왜 세금을 더 뜯으시려고 그래요? 야, 프랑스하고 전쟁한다고 돈이 없어. 니들이 식민지니까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미국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영국하고 싸운 게 독립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어쨌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그 유명한 서부개척의 시대로 갑니다. 서부개척.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만난 게 여기는 미시시피 강을 만납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미국의 강이 이렇게 횡으로도 흐르고 완만하게 흐르고 아주 수면에 변동 없이 흐르는데 이게 미시시피 강은 수직으로 흘러버려. 남과 북을 이으니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막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요 미시시피강 쪽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럼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럴 때 어이없이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 프랑스의 대표가 나폴레옹, 이쪽의 대표가 독립 선언서 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어요. 프랑스 어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좋게 가자. 사라. 루이지애나 이쪽 사. 여기서 미국 바로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루이지애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항구를 얻는 거야, 항구를.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바다를 만납니다. 이건 미국의 최고의 딜이었어요. 이게 다
여기는 프랑스가 유럽과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음.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루이지애나를 먹고 프랑스도 없어. 미국은 계속 서부 개척합니다. 동도도동동동 계속 가요. 딱 가니까 여기 뭐가 있나? 스페인이 있네. 이 미국 서부를 스페인이 쫙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스페인도 프랑스하고 전쟁하느라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밀립니다. 스페인이. 서서히 사라져가요. 조금씩 이렇게 밀리고 있었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스페인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멕시코가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아리조나 이쪽 있잖아요. 이 텍사스까지 요게 다 멕시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하고 한판 붙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멕시코가 마음먹고 루이지애나로 쳐들어오면 미국은 엄청난 바다로 나가는 광문을 잃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여기는 루이지애나 보호를 위해서 텍사스를 얻어야 되잖아. 현무 씨가 미국 대통령이면 텍사스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답은 뭘 주고 뭘 받게? 이미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아, 중국어 좀 잘 좀 들을 걸. 그새 까먹었어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티베토, 아, 신장도. 살게 하는 거. 정답! 미국 고마워요. 사람들을 텍사스로 엄청나게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텍사스에 살던 멕시코인보다 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굿.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집니다. 어. 근데 내전할 때 뒤에서 미국이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지원을 한 거야. 그래갖고 텍사스가 여기는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텍사스가. 독립하고 나서 텍사스가 뭐라 그랬냐. 저희 독립 텍사스는요.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되길 원합니다. 뿅 그러면서 미국에 그냥 합병이 돼버립니다. 뿅. 그럼 여기는 멕시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 멕시코는 뭐 부패와 균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그래갖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새로 얻은 땅이 여기 있는 바로 유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이쪽 땅을 다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멕시코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딱 이 지역을 차지하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터집니다. 아, 금광. 하필이면. 어이구 속 터져. 거기라도 지킬 걸. 그렇죠. 미국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미국이요,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입니다. 이때 요거를 담당한 사람이 이제 그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쇼드란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미국 언론 민심 엄청 나빴어요. 쇼드한테 뭐라고 그랬냐? 당신 미쳤어? 그렇게 눈이 좋아? 여긴 쇼드의 냉장고야. 이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나면서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유가 터집니다. 쇼든 그걸 알고 샀나요? 알고 산 건 아니죠. 그래서 왜 저는 샀어? 그걸? 델롬델이라는 말 있잖아요. 델롬델. 놈들. 무슨 이게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면 금이에요. 대면 석유고 마이다스 해변이에요. 미국이요. 드디어 1898년에 스페인하고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스페인 이미 기울었거든요. 빡 스페인 깨고 미국이 얻은 게 어디냐? 플로리다, 큐바, 그리고 필리핀, 하와이, 괌. 싹 얻은 거야. 싸웠다 하면 이기고 사들이면 기름 터져. 금 나와. 이게 미국이야. 이거야말로 델롬델이죠. 아름답네.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그럼 미국은 군수물자랄지 건설이랄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영국이야. 저기 무기 좀 있냐? 뭐요? 저기 전함 좀 줘봐. 전함이요? 몇 대? 좀 있는 대로 줘봐. 그럼 나 뭘 줄 건데?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군사기지, 항만, 시설 다 줄게. 그래갖고 플랫폼하고 콘텐츠를 바꾼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게 된 것. 미국이 경찰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된 건 1940년 영국으로부터 그 플랫폼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되는 사업마다 잘 되실까요? 그래서 100년 전에 프로이센의 정치가 중에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께서는 바보와 주정뱅이 그리고 미국한테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델롬델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나라를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이 책에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침을 여러 번 받은 것도 역시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래요. 물론 우리나라도 산맥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촬영 산맥도 산맥이 있긴 한데 그 알프스 산맥 같은 제대로 된 산맥만 하나만 딱 있어줬어도 그렇게 침략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면 쭉, 일본에서 오면 쭉 이래서 중국과 일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정학적으로 뚫려 있어서 침략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바꾸면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이 돼서 경제협력, 문화, 사회적 협력은 적극적으로 앞당겨주면 저 끝에 있는 영국섬과 이 끝에 있는 일본섬을 이어나가는 세계로 가는 기차 21세기 실크로드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뾰족한 수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